이제 이란이랑 북한 사이에 뭔가 기술 협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제가 이란에 아는 이게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일하는 친구나 아니면 여기 이제 외교관들한테 니네 이거 뭐냐, 우리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은 항상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뭐가 못해서 북한한테 기술을 뭐 이전받느냐, 우리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가 정말 기술을 굳이 이전을 받아야겠다면 차라리 러시아한테 가지, 북한한테 우리는 기술 이전은 안 받는다라는 얘기를 늘상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란도 북한한테 뭔가 기술을 이전받거나 아니면 북한과 뭔가 기술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란의 핵 기술이 대부분 북한에서 왔다라고 이스라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란은 그거를 굉장히 유별나게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북한 핵 같은 경우는 다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북한을 꼭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거는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이란은 아직도 NPT에서 탈퇴를 안 했고, 그리고 이란이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계속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국제 다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기술을 계속 받아들여서 진짜 그러니까 중동에서 또 다른 북한의 사례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이 중동뿐만 아니라 중동이랑 바로 옆에 있는 유럽 국가에게도 그거는 정말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엄연한 실패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막아야 되고 막고 싶어 하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중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동의 그런 행위자들과 북한과의 가장 큰 특징은, 중동에 있는 무슨 하마스나 그다음에 뭐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인 아이시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렇게 막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주변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의 관심을 주목받기 위해서 정말 예측 불허한 행동을 해서 홍보전, 선전성동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권의 안위, 그다음에 정권 지키기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금을 끌어안는 거에서 좀 더 넘어서서 불필요한 관심까지 갖는 거는, 그거는 자기들의 정권 지키기에는 약간 위험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중동은 막 국지 전쟁, 분쟁이 막 일어나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 무기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고, 그러다 보니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걸프 산유국 이런 데는 요즘 무슨 비전 2030이니 뭐 네옴시티니라고 한다니 전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바라지 않겠네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굉장히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란에 대해서 조금씩 그 거래에 이런 기회를 터주고 있어요. 너무 이란이 코너로 몰리지 않게. 이제 그런 세팅이 기본적인 중동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 중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워낙에도 이 제재 레짐이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더 그러지 않을 이유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그럴 경우 북한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든 북한 정권이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중동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을 제대로 보려면 국가 하나를 한 목소리를 내는 행위제로 보면 안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습 독재도 있는 나라도 있고 시리아처럼, 그리고 이란처럼 이슬람 공화국을 내세우는 나라도 있지만 많은 중동 국가들 안에 이 국내에서 적어도 두 세력 정도로 나눠서, 그러니까 정권 지지파, 그다음에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계속 이제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바깥으로 보기에는 과연 저런 나라에 진짜 정권 반대 세력이 있을까 싶지만 들여다보면 확실히 있거든요. 저는 북한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에 정권에서 아래로 이렇게 탄압하는 정도가 중동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압도적인 힘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정권이 시민들을 탄압을 하기 때문에 중동의 여러 나라와 다르게 안에 반정부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에서 이제 중동에서 일어났었던 그 민주화 도미노 현상, 2011년에 있었던 이런 현상이 곧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혁명이 막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났을 때 사실 대부분의 중동 학자들이 예측을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진짜 장기 독재 정권이 굉장히 파워풀해 보였기 때문에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독재 정권은 왜 무너지는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독재는 너무나 언론 탄압을 가혹하게 해서 제대로 된 여론이 없기 때문에 독재 정권도 자기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무리수를 두거나 엉뚱한 유화책을 쓰거나 하는 바람에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를 제가 중동 독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 북한 정권의 가장 취약점은 제대로 된 여론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의 정권의 토대가 얼마나 약한지 내지는 얼마나 강고한지를 전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취약고리라고 생각을 해요.